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왜 사회탐구 과목을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밖에 없느냐. 논술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적용 추론형 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사회탐구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 이론 관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첨삭을 통해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능의 객관식 문제들, 보기를 포함한 3점짜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오늘은 논술 공부와 사회탐구 과목의 시너지, 연계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토즈 논술 강사 박상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토즈 논구술 전임 강사 박상준입니다. 논술과 사회탐구가 서로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로 사회탐구 공부가 논술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사회탐구 과목을 충실하게 잘 학습하고 알고 있는 학생이 이제 논술을 만약에 전혀 경험이 없다거나 안 해본 학생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이 사회탐구 과목을 잘 이해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습한 과목에 관련된 주제 쟁점이 논술에 나왔을 때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유리하냐면 그건 이제 논술 출제 원리 때문인데요. 일례로 그 동국대 같은데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시문이 뭐 한 15개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문학이나 이런 데서 독서에서도 좀 나오지만 대부분 사회탐구 과목에 있는 교과서의 제시문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탐구 과목을 우리가 잘 학습하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교과서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다, 혹은 사회탐구 교육 과정에 있는 다양한 개념이나 교과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 관점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일단 개별 제시문들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탐구 과목을 잘 이해하고 학습한 학생들이면 일단 제시문 논지 이해 및 문제의 주제 쟁점 파악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술에 나오는 제시문의 주제가 거의 대부분 사회탐구에서 나온다는 거니까 사실상 사회탐구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논술을 시작할 때 사실 좀 유리하고 편안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국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 그리고 또 생활과 윤리, 또 윤리와 사상, 이런 이제 세 과목 정도가 굉장히 출제가 빈출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크호스로 찝을 수 있는 것은 정치와 법, 경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한 1.5티어 정도 출제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라든가 이제 지리 과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접 출제되기보다는 약간 직간접적인, 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논술 공부를 하면 사회탐구 공부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다시 말해, 논술 공부가 사회탐구 등급을 올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가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수능이나 이런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 객관식 보기를 보고 이것이 옳은 얘기인지 좀 잘못된 얘기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면, 논술에서는 이 선지에 들어갈 내용들을 직접 본인이 정리하고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탐구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술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개념 이해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실제 어떤 우리가 사회 경제 제도와 정책의 분석에 활용한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을 열심히 준비하고 학습한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개념이나 관점을 훨씬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논술 문제를 완벽하게 풀이해보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의와 첨삭을 통해서 교정해본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나오는 어떤 2점짜리 문제라든가 혹은 보기와 함께 출제되는 3점짜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편안하게 훨씬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논술 공부나 사회탐구 공부나 각각 서로에게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회탐구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논술 주제에 그게 많이 빈출이 되다 보니 좀 유리하고, 논술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하나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보니 그게 사회탐구에 빈출이 되었을 때 그 논술 공부를 해보지 않은 친구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까지 해서 한번 총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회탐구 중요성은 너무 잘 논술 전형 자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회탐구 과목에서 등급을 확보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논술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 충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탐구를 안정적으로 1, 2등급을 막
맞게 되면은 상향 지원의 어떤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사회탐구 전형의 중요성을 학습의 중요성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논술 재심으로 출제가 되고 또 사회탐구 과목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 그 학습 목표들이 그대로 또 논술 주제 쟁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탐구 과목을 잘 학습한 학생이 논술 재심문 이해라든가 또 전체 주제 쟁점 이해에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왜 사회탐구 과목을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밖에 없느냐, 논술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적용 추론형 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사회탐구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 이론 관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첨삭을 통해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능의 객관식 문제들, 보기를 포함한 3점짜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논술 공부와 사회탐구 공부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논술과 사회탐구는 하나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는 여러분들도 논술 공부를 통해서 사회탐구 등급까지 잡아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